뉴욕타임즈도 읽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읽으면서 전 세계 뉴스를 봅니다. 여보, 저 방에 있는 거 신문 이거 다 버려. 그 언제 거야? 냄새 나가지고 아니면 신문 쪼가리다 다 언제 또 볼 거요? 아우, 당신이 그렇게 신문을 지저분하게 이렇게 싸놔. 아, 이 사람아, 나도 내 죽을 때 무덤에 버리면 되잖아. 아, 그 언제 다시 보긴 보냐고. 아, 글쎄, 나도. 가끔 이사 갈 때마다 싸우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제가 영자 신문을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게 사과상자를 몇 개 됩니다. 이 신문을 보면 우리 요즘 그러죠. 야, 인터넷에 다 있고 스마트폰으로 신문 다 보는데 뭐하러 종이신문을 보냐? 아이고,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신문을 보면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약물 중독이나 뭐 다른 도박 중독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공대 전산과를 나왔는데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는데 오늘날 인사과장이 됐습니다. 인사과장이 돼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때 만난 부사장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성질 더럽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맨날 저를 불러요. 홍 과장 들어왔나? 아, 예, 부사장님. 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거 이거 기사 읽어봤나? 이거 칼럼 안 봤는데요. 마 이렇게 중요한 노사 화합에 관련 칼럼이 있으면 말이야 복사를 해가지고 임원실에 돌려야지. 요즘 것들은 신문을 안 봐. 신문을 저 인사과장은 말이야 아침에 신문 봐가지고 중요한 거 있으면 복사해서 임원실에 돌려.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는데 갑자기 또 부르는 겁니다. 야, 홍 과장 들어와봐라. 아, 예, 부사장님. 그 자네는 말이야, 그 오늘 아침에 그 코리아 타임즈에 난 로버트, 누구의 그 칼럼 봤어? 안 봤는데요.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 못하는 게 자랑이야, 임마. 인사과장은 말이야, 이 영자 신문도 보고 일반 신문도 보면서 경제 신문도 보고 중요한 게 있으면 복사하고 해석해서 요약해서 임원실에 돌려야지. 아, 요즘 것들은 신문을 안 봐. 도대체가 무식하게 잔머리만 굴리고 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문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칼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음악 이야기도 보고 소설도 보고 문학도 보고 최근에 101세 되신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많이 아플 때 글쓰기를 했더니 병이 다 낫다. 글쓰기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칼럼도 읽고 작곡가 바하가 길거리에서 600번이나 길거리 연주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알렸다 하는 기사도 보이는 겁니다. 아, SNS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기사는 뉴스는 보여주는 것만 보지만 이렇게 신문을 오려서 읽다 보니까 생각이 없는 것도 보게 되고 클래식도 보고 문화도 보고 예술도 보고 시인들의 삶, 작곡가의 음악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문은 그냥 집에 떨어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스마트폰에서 대충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 그래서 신문을 보는 거야. 제가 가끔 시내에 나가서 뉴욕타임즈를 사옵니다. 뉴욕타임즈도 읽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읽으면서 전 세계 뉴스를 봅니다. 제 휴대폰으로 영국 BBC, CNN, 뉴욕타임즈, 알자지라 뉴스를 동시에 보면서 주말에 좋은 칼럼이 있으면 프린트해서 밑줄 치면서 읽어봅니다. 아, 신문은 또 다른 책이구나. 물론 신문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약간의 진보적인 신문도 있지만 골고루 보는 겁니다. 토요일이나 주말 신문을 사면 아주 재미있는 문화면이나 예술면도 많고 또 색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칼럼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많이 볼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칼럼을 처음 쓴 것은 군사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군합발을 짚고 우리나라를 군부 통치를 할 때,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망상에 빠져 있다. 군부 통치를 멈추라.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칼럼을 썼다가 아주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칼럼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칼럼을 쓰고 스크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늘은 것이 이빨이 늘은 게 아니라 글 쓰는 솜씨가 늘고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글로벌 인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번역을 하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칭에 관련된 책, 성과관리, 목표관리, 리더십, 또 정치적인 기술, 또 계획, 목표관리 이런 것을 쓰고 번역하면서 작년 코로나가 왔을 때는 시간의 복수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가끔 가다가 책도 읽지 않고 신문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잘못된 가벼움에 빠져 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는 단순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합니다. 25,000원짜리 책이 2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고 신문 한 장의 뉴스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와서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을 관리해 줄 알고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품질 좋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늘 강조합니다. 신문의 칼럼을 읽고 쓰면 정확해진다.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할 줄 알고 논리적인 글을 쓸 줄 알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줄 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라.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언어가 당신의 세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케로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합니다. 말과 글은 단순한 말재주나 글솜씨가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머릿속에 드는 단어와 문장과 그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글을 쓰자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지성적이고 교양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 같이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좋은 글을 쓰면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칼럼니스트 홍석기였습니다.